선택받은 이어 8월 17일 월요일에 이 경고는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기회, 설명, 사과 혹은 긴급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매력적인 표면 아래에는 당신을 순종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그 긴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생각이 서둘러지며 당신의 조용한 부분은 계속 거기로 가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평안히 당신을 그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열린 문과 안전한 방향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것과 임무를 부여받은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계절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그 계절을 식별하고 왜 그것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며 두려움에 찬 긴급함과 신실한 움직임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지연을 혼자 해석하는 것에 지쳤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전자책을 접근하십시오. 그런 다음 더 조용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고는 정죄가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8월 17일에 대해 공황하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불순종하게 하려는 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함정은 거의 항상 위험이라고 쓰인 표지판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익숙한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받아오기를 기다려온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고 당신이 기다려온 기회처럼 보일 수 있으며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 승인을 원해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곤하거나 외롭거나 실망했거나 움직임을 간절히 바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계절에는 분별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떤 문이든 구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복해서 전화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다시 읽거나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결정을 되새기거나 평범한 아침 내내 긴장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는 허락 없이 올라가고 손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단지 하나의 답변, 하나의 확인, 하나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순종은 압박이 소리치며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지 않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경고는 모든 초대가 악하거나 모든 기회가 기만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함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내리기 전에 양심을 침묵시켜야 하는 결정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배신해야 하는 관계는 정직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안도를 제공하지만 당신의 영을 분열시키는 길은 타이밍으로 위장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8월 17일에 보장된 사건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성찰 회상, 그리고 새로운 순종을 위한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무엇이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을 서두르려 했는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당신이 압박과 목적, 접근과 임무, 익숙함과 안전, 지연과 버림을 혼동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계절과 준비의 계절의 차이를 이름 붙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어떤 대화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어떤 선택은 당신의 평안을 방해하며, 왜 같은 유혹이 다른 형태로 계속 돌아오는지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순종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즉시 답하지 않기로 하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때로는 페이지를 닫고 제안을 거절하고 논쟁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이 떠나도록 도우신 것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닫힌 문을 적으로 불러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들어가는 것이 당신을 더 진실되고 더 평안하고 더 신실하게 만들지 물을 만큼의 정직함만 있으면 됩니다. 장면을 분명히 상상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이고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빛은 평범합니다. 하늘에는 오늘이 특별한 발표를 담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준비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필요한 것을 모아서 하루의 첫 책임들을 처리합니다. 그때 어떤 것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당신의 옛 감정을 정확히 깨우는 방법을 아는 누군가로부터의 문자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빠른 안도를 약속하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한때 방향을 잃었던 환경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공개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련되고 설득력 있으며 당신의 약점을 만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읽기를 마치기도 전에 옛 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의 일부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빠르게 답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일부는 성급함이 얼마나 여러 번 당신의 평안을 앗아갔는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가 개인적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 함정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전화를 내려놓으십시오. 답하기 전에 숨을 쉬십시오. 그 결정이 지혜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게 될까? 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가능성을 작동시키려 하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순종이 무언가 유망해 보일 때마다 예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저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을 수 있으며 마치 조심함이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열린 문을 신의 승인으로 모든 기회를 즉시 붙잡아야 하는 것으로 대우하도록 가르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격, 결과, 그리고 내적 일치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카운트다운에 의해 조작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려왔다면 당신은 또 다른 모호한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준비인지, 종결인지, 재조정인지, 재건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그 계절들을 성찰하고 기도를 조직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조직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명확함을 이 순간으로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분별의 첫 행위는 당신의 긴급함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압박이 길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적은 산만함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믿음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주의를 더 작은 비상사태들로 채워서 당신이 조용한 경고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알림이 당신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불화가 당신의 생각을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보가 당신 자신의 속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 당신이 이전 고통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게 합니다. 당신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는 거짓 마감일을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문을 저 올바른 대기실보다 더 낮게 보이게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소극적이라고, 인내가 약함이라고, 그리고 경계가 당신에게 모든 기회를 잃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안을 타협할 것을 거절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름길을 거절했다고 해서 당신의 미래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순종 위에 세워진 미래가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미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배신, 거짓 고발, 감금, 그리고 약속이 그의 상황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긴 기간을 통과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모든 고통스러운 지연이 공개적인 인정으로 끝날 것이라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더 큰 희망과 모순될 때에도 신실함이 의미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비통하거나 조작적이거나 절박해질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운명처럼 보이지 않는 방들에서 온전함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방도 당신에게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는 대화는 절제를 훈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중하게 조사하는 기회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는 당신의 평안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드러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요셉의 상황을 모방하지 않아도 그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하거나 일을 완료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아무도 당신을 칭찬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말을 지키는 동안 신실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월요일의 경고는 미래를 예측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당신의 인격을 보호하라는 초대입니다. 함정은 당신이 그것이 당신을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할지 묻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당신을 진실하게 살게 할지 묻기 시작할 때 덜 강력해집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즉각적인 재앙이 따르지 않더라도 비용이 듭니다. 명확한 양심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불편함을 설명해내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과민 반응했다고, 상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또는 나중에 항상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종종 더 깊은 집착, 더 큰 혼란, 그리고 더 많은 정서적 빚과 함께 찾아옵니다. 패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당신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결코 이해를 낳지 않는 논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돈을 쓰거나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약속을 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사적인 부분을 노출합니다. 이러한 선택들 중 어느 것도 당신을 자비 너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결과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경고가 왜 중요한지 보여줄 뿐입니다.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해 고안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진실과 연결되게 유지하는 반응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무시할 때, 당신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과 양심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자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인정, 겸손한 멈춤, 그리고 모든 과거의 결과가 먼저 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그 더 깊은 의미로 다시 들으십시오. 선택받은 이어 8월 17일 이 월요일에 그 함정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숫자는 마법 코드가 아니며 그 날짜는 보장된 초자연적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당신 앞의 선택으로 다시 가져오라는 상기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불편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신이 협상해온 진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경계를 약화시키면서 계속 당신을 아첨하는 초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평안을 갖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이 서 있는 곳에 언어를 제공한다면 신중한 순종을 성급한 반응보다 선택하고 있다는 간단한 확인으로 댓글에 8888이라는 단어를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결과를 통제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판단을 압박에 굴복시키는 것을 멈추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실제 반응을 바꿀 때 유용해집니다. 지연된 답변, 정직한 아니요, 조용한 퇴장, 행동, 전의 기도 또는 주목을 사랑과 혼동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명백한 함정 아래에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은 초대 자체가 아니라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내적 패턴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소속감을 얻는 데 익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구조를 필요로 할 때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한 관계가 한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정서적 강도를 사랑이라고 부르도록 배웠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혜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곳들입니다. 순종의 적은 항상 반역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이 당신을 혼자 남길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이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고 혼란을 용인하며 불안정성을 영적 시험이라고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만약 떠나면 더 나은 것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의 목적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직하게 사는 능력을 해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함정은 종종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경고는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분열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약속에 의존하게 되기 전에 당신을 다시 부릅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이해하고도 같은 압박이 돌아올 때 여전히 그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함정을 식별하고도 익숙한 고통이 낯선 자유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여전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커지고 다음 단계가 불분명할 때 실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성찰을 기도로, 기도를 분별로, 분별을 신실한 매일의 결정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지, 준비하는지, 주기를 닫는지, 재건하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지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둘 다 긴급함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 두려움과 방향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전자책을 접근하십시오. 그런 다음 경고 아래의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결과를 알기 전에 순종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 질문은 당신이 믿음의 조건으로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완전한 지도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다음 정직한 단계를 위한 충분한 빛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함정은 당신이 진리가 이미 명확히 한 것에 순종하는 허가를 구하는 것을 멈출 때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마음, 몸, 그리고 영은 같은 결정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점을 나열하고 위험을 비교하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조여오거나 서두르거나 얼거나 안절부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 조용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 중 어느 것도 무오한 신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반응은 피로, 과거 경험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생각은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별은 미신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물으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물으십시오. 그 선택이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평안을 허용하는지 물으십시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지혜가 고려되기 전에 핵심 사실을 숨기거나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는 당신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진실하게 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추리가 사실을 조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느려져야 할 때 알려주게 하십시오. 기도가 당신의 동기를 빛 속으로 가져오게 하십시오. 이 층들이 함께 고려될 때 당신은 답이 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별은 또한 관계와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악당으로 낙인 찍지 않아도 그 영향이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온전함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전체 직장, 가족 또는 공동체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사람을 돌보지만 이 대화를 이 형태로 계속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취약함을 오락거리로 만드는 사람들과 사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자동으로 고립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와 신뢰에 대한 책임 있는 청지기일 수 있습니다. 함정은 익숙함이 당신의 경계를 낮추기 때문에 익숙한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역사를 알 수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지시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보여줘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대가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가혹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패턴에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하면서도 같은 문을 다시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당신의 평안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적의 전략은 종종 단순합니다. 진리보다 덜 중요한 긴급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만큼 충분한 소음을 만듭니다. 피로는 당신을 참을성 없게 만듭니다. 지연은 당신을 지름길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복된 실망은 안도를 약속하는 어떤 설명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그때 함정은 당신이 가장 기다리기를 꺼리는 정확한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계를 타협하거나 하나의 세부 사항을 과장하거나 하나의 우려를 숨기거나 이미 떠난 한 곳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과가 여전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된 작은 타협은 삶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가 호기심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함정의 입구에 서 있는 동안 함정을 계속 연구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을 약화시킨 것에 대항해 당신의 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당신이 유혹 근처에 머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이 거리를 디서브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피로, 소음, 그리고 압박이 결합할 때 당신의 반응을 단순화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잠을 자십시오. 연극적인 언어 없이 기도하십시오. 사실을 적어 두십시오. 그 초대가 내일도 여전히 긴급해 보일지 물으십시오. 종종 시간은 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소리가 당신을 서두르게 하려 했는지 드러냅니다. 당신이 이미 아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중심 진리가 당신을 인도할 만큼 충분히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황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아니요. 뒤에 따르는 빈 공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처음에 항상 승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을 닫은 후 조용한 복도에 서서 자신의 결정의 메아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슬픔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안이 당신이 현명하게 행동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직 따라잡고 있는 동안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8월 17일에 이 메시지가 달력에 대한 미신이 아니라 당신의 주위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용기를 요구해온 선택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에서 공연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왜 물러서는지 이해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경계를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순종을 공개적인 정체성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배신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새벽 전의 집에서 타오르는 하나의 등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들은 여전히 어둡고 창문들은 밤의 마지막 색을 담고 있으며 밖에 아무도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일을 볼 수 없습니다. 등불은 모든 구석의 어둠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놓인 자리에 머물며 다음 움직임을 위한 충분한 빛을 줍니다. 그것을 이 계절의 이미지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완전한 답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이 잘못된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충분한 빛은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지시에 순종하기 전에 모든 미래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은 당신의 주의, 당신의 양심, 당신의 기도, 그리고 당신이 무시하도록 유혹받아온 작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시끄러운 약속들에 비해 인상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빛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밝은 표지보다 더 유용합니다. 경고는 등불이 덮일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은 지도가 약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할 수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주변의 가시적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방향을 형성하실 수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이 어둡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도 형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등불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측정되고 심지가 다듬어지고 유리가 닦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숨겨져 있고 반복적이며 밖에서 보면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으면 빛은 연기가 나고 약해지고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은 함정을 인식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당신은 불편할 때 당신의 말을 지킵니다. 당신은 거짓이 유용해지기 전에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실망 후에 기도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충동의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활동이 숨겨왔던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 침묵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들 중 어느 것도 특정 날짜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결정이 도착했을 때 더 큰 명확함으로 걷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숨겨진 일이 중요한 이유는 공개적인 압박이, 사적인 습관이 훈련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멈추는 것을 실천했다면 긴급함이 올 때 멈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직함을 실천했다면 은폐 위에 세워진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행 없이 사랑을 받는 것을 실천했다면 자기 소멸을 요구하는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등불은 관객을 위해 빛남으로써 신실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됨으로써 신실해집니다. 집에는 등불이 들어갈 수 없었던 방들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들은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기억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닫혀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들은 빛이 무엇을 드러낼지 두려워서 방치되었습니다. 함정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강력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왜 그것을 계속 원하는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의 주목이 순간적으로 옛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습관이 당신을 고갈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떤 감정을 피하고 있는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빛은 당신을 모욕하기 위해 그 방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모든 상처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숨겨진 동기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은 포기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이름 붙여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긴급함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인정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관계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은 함정의 메커니즘을 드러냅니다. 단순히 무엇이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어떤 갈망이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그런 다음 등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 전체가 밝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다음 몇 걸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복도가 보이고 문지방이 명확합니다. 옛 방은 뒤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방향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평범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손잡이에서 손을 뗍니다. 당신은 침묵을 절박한 메시지로 채우지 않고 침묵으로 남게 합니다. 빛은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단순히 거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재조정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자기 배신을 요구하지 않는 삶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질문들을 안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질문들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익숙함의 끌림을 느낄 수 있지만 익숙함은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이름 붙일 권한이 없습니다. 등불은 함정을 떠나는 것이 조용하고 점진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모든 신실한 단계를 검증하기 위해 하나의 극적인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당신이 한때 선택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선택한 후 더 깊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당신을 인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미지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어있고 정직하게 그리고 숨겨진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고는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 빛을 가져가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은 초대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압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당신의 임무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에 말한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 있다고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구절이 마법 공식이나 상황이 즉시 변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인식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중요한 일은 인식 이후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입구를 조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진실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분열되게 만드는지 주목합니다. 당신은 함정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등불은 시끄럽지 않지만 신실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돌아올 때 그 교훈을 실제 대화, 제안, 습관 또는 관계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평안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도록 당신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등불은 당신과 함께 일상적인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부엌과 직장과 차와 침실과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들로 들어갑니다. 선택받은 이어 8월 17일 월요일에 이 경고는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기회, 설명, 사과 혹은 긴급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매력적인 표면 아래에는 당신을 순종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그 긴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생각이 서둘러지며 당신의 조용한 부분은 계속 거기로 가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평안이 당신을 그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열린 문과 안전한 방향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것과 임무를 부여받은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계절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그 계절을 식별하고 왜 그것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며 두려움에 찬 긴급함과 신실한 움직임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지연을 혼자 해석하는 것에 지쳤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전자책을 접근하십시오. 그런 다음 더 조용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고는 정죄가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8월 17일에 대해 공황하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불순종하게 하려는 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함정은 거의 항상 위험이라고 쓰인 표지판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익숙한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받아오기를 기다려온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고 당신이 기다려온 기회처럼 보일 수 있으며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 승인을 원해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곤하거나 외롭거나 실망했거나 움직임을 간절히 바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계절에는 분별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떤 문이든 구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복해서 전화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다시 읽거나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결정을 되새기거나 평범한 아침 내내 긴장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는 허락 없이 올라가고 손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단지 하나의 답변, 하나의 확인, 하나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순종은 압박이 소리치며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지 않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경고는 모든 초대가 악하거나 모든 기회가 기만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함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내리기 전에 양심을 침묵시켜야 하는 결정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배신해야 하는 관계는 정직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안도를 제공하지만 당신의 영을 분열시키는 길은 타이밍으로 위장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8월 17일에 보장된 사건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성찰 회상, 그리고 새로운 순종을 위한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무엇이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을 서두르려 했는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당신이 압박과 목적, 접근과 임무, 익숙함과 안전, 지연과 버림을 혼동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계절과 준비의 계절의 차이를 이름 붙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어떤 대화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어떤 선택은 당신의 평안을 방해하며 왜 같은 유혹이 다른 형태로 계속 돌아오는지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순종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즉시 답하지 않기로 하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때로는 페이지를 닫고 제안을 거절하고 논쟁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이 떠나도록 도우신 것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닫힌 문을 적으로 불러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들어가는 것이 당신을 더 진실되고 더 평안하고 더 신실하게 만들지 물을 만큼의 정직함만 있으면 됩니다. 장면을 분명히 상상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이고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빛은 평범합니다. 하늘에는 오늘이 특별한 발표를 담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준비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필요한 것을 모아서 하루의 첫 책임들을 처리합니다. 그때 어떤 것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당신의 옛 감정을 정확히 깨우는 방법을 아는 누군가로부터의 문자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빠른 안도를 약속하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한때 방향을 잃었던 환경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공개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련되고 설득력 있으며 당신의 약점을 만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읽기를 마치기도 전에 옛 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의 일부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빠르게 답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일부는 성급함이 얼마나 여러 번 당신의 평안을 앗아갔는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가 개인적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 함정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전화를 내려놓으십시오. 답하기 전에 숨을 쉬십시오. 그 결정이 지혜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게 될까? 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가능성을 작동시키려 하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순종이 무언가 유망해 보일 때마다 예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저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을 수 있으며 마치 조심함이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열린 문을 신의 승인으로 모든 기회를 즉시 붙잡아야 하는 것으로 대우하도록 가르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격, 결과, 그리고 내적 일치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카운트다운에 의해 조작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려왔다면 당신은 또 다른 모호한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준비인지, 종결인지, 재조정인지, 재건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그 계절들을 성찰하고 기도를 조직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조직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명확함을 이 순간으로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분별의 첫 행위는 당신의 긴급함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압박이 길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적은 산만함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믿음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주의를 더 작은 비상사태들로 채워서 당신이 조용한 경고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알림이 당신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불화가 당신의 생각을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보가 당신 자신의 속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제한이 당신이 이전 고통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게 합니다. 당신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는 거짓 마감일을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문을 저 올바른 대기실보다 더 낮게 보이게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소극적이라고, 인내가 약함이라고, 그리고 경계가 당신에게 모든 기회를 잃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안을 타협할 것을 거절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름길을 거절했다고 해서 당신의 미래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순종 위에 세워진 미래가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미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배신, 거짓 고발, 감금, 그리고 약속이 그의 상황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긴 기간을 통과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모든 고통스러운 지연이 공개적인 인정으로 끝날 것이라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더 큰 희망과 모순될 때에도 신실함이 의미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비통하거나 조작적이거나 절박해질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운명처럼 보이지 않는 방들에서 온전함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방도 당신에게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는 대화는 절제를 훈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중하게 조사하는 기회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는 당신의 평안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드러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요셉의 상황을 모방하지 않아도 그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하거나 일을 완료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아무도 당신을 칭찬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말을 지키는 동안 신실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월요일의 경고는 미래를 예측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당신의 인격을 보호하라는 초대입니다. 함정은 당신이 그것이 당신을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할지 묻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당신을 진실하게 살게 할지 묻기 시작할 때 덜 강력해집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즉각적인 재앙이 따르지 않더라도 비용이 듭니다. 명확한 양심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불편함을 설명해 내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과민 반응했다고, 상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또는 나중에 항상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종종 더 깊은 집착, 더 큰 혼란, 그리고 더 많은 정서적 빚과 함께 찾아옵니다. 패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당신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해를 낳지 않는 논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당신은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돈을 쓰거나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약속을 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사적인 부분을 노출합니다. 이러한 선택들 중 어느 것도 당신을 자비너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결과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경고가 왜 중요한지 보여줄 뿐입니다.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해 고안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진실과 연결되게 유지하는 반응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무시할 때, 당신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과 양심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자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인정, 겸손한 멈춤, 그리고 모든 과거의 결과가 먼저 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그 더 깊은 의미로 다시 들으십시오. 선택받은 이어 8월 17일 이 월요일에 그 함정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숫자는 마법 코드가 아니며 그 날짜는 보장된 초자연적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당신 앞의 선택으로 다시 가져오라는 상기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불편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신이 협상해온 진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경계를 약화시키면서 계속 당신을 아첨하는 초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평안을 갖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이 서 있는 곳에 언어를 제공한다면 신중한 순종을 성급한 반응보다 선택하고 있다는 간단한 확인으로 댓글에 8888이라는 단어를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결과를 통제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판단을 압박에 굴복시키는 것을 멈추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실제 반응을 바꿀 때 유용해집니다. 지연된 답변, 정직한 아니요, 조용한 퇴장, 행동, 전의 기도 또는 주목을 사랑과 혼동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명백한 함정 아래에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은 초대 자체가 아니라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내적 패턴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소속감을 얻는 데 익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구조를 필요로 할 때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한 관계가 한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정서적 강도를 사랑이라고 부르도록 배웠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혜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곳들입니다. 순종의 적은 항상 반역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이 당신을 혼자 남길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이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고 혼란을 용인하며 불안정성을 영적 시험이라고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만약 떠나면 더 나은 것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의 목적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직하게 사는 능력을 해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함정은 종종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경고는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분열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약속에 의존하게 되기 전에 당신을 다시 부릅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이해하고도 같은 압박이 돌아올 때 여전히 그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함정을 식별하고도 익숙한 고통이 낯선 자유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여전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커지고 다음 단계가 불분명할 때 실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성찰을 기도로, 기도를 분별로, 분별을 신실한 매일의 결정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지, 준비하는지, 주기를 닫는지, 재건하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지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둘 다 긴급함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 두려움과 방향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전자책을 접근하십시오. 그런 다음 경고 아래의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결과를 알기 전에 순종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 질문은 당신이 믿음의 조건으로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완전한 지도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다음 정직한 단계를 위한 충분한 빛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함정은 당신이 진리가 이미 명확히 한 것에 순종하는 허가를 구하는 것을 멈출 때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마음, 몸, 그리고 영혼 같은 결정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점을 나열하고 위험을 비교하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조여오거나 서두르거나 얼거나 안절부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 조용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 중 어느 것도 무오한 신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반응은 피로, 과거 경험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생각은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별은 미신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물으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물으십시오. 그 선택이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평안을 허용하는지 물으십시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지혜가 고려되기 전에 핵심 사실을 숨기거나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는 당신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진실하게 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추리가 사실을 조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느려져야 할 때 알려주게 하십시오. 기도가 당신의 동기를 빛 속으로 가져오게 하십시오. 이 층들이 함께 고려될 때 당신은 답이 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별은 또한 관계와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악당으로 낙인 찍지 않아도 그 영향이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온전함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전체 직장, 가족 또는 공동체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사람을 돌보지만 이 대화를 이 형태로 계속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취약함을 오락거리로 만드는 사람들과 사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자동으로 고립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와 신뢰에 대한 책임 있는 청지기일 수 있습니다. 함정은 익숙함이 당신의 경계를 낮추기 때문에 익숙한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역사를 알 수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지시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보여줘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대가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가혹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패턴에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하면서도 같은 문을 다시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당신의 평안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적의 전략은 종종 단순합니다. 진리보다 덜 중요한 긴급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만큼 충분한 소음을 만듭니다. 피로는 당신을 참을성 없게 만듭니다. 지연은 당신을 지름길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복된 실망은 안도를 약속하는 어떤 설명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그때 함정은 당신이 가장 기다리기를 꺼리는 정확한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계를 타협하거나 하나의 세부 사항을 과장하거나 하나의 우려를 숨기거나 이미 떠난 한 곳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과가 여전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된 작은 타협은 삶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가 호기심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함정의 입구에 서 있는 동안 함정을 계속 연구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을 약화시킨 것에 대항해 당신의 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당신이 유혹 근처에 머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이 거리를 디서브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피로, 소음, 그리고 압박이 결합할 때 당신의 반응을 단순화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잠을 자십시오. 연극적인 언어 없이 기도하십시오. 사실을 적어 두십시오. 그 초대가 내일도 여전히 긴급해 보일지 물으십시오. 종종 시간은 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소리가 당신을 서두르게 하려 했는지 드러냅니다. 당신이 이미 아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중심 진리가 당신을 인도할 만큼 충분히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황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아니요. 뒤에 따르는 빈 공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처음에 항상 승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을 닫은 후 조용한 복도에 서서 자신의 결정의 메아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슬픔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안이 당신이 현명하게 행동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직 따라잡고 있는 동안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8월 17일에 이 메시지가 달력에 대한 미신이 아니라 당신의 주위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용기를 요구해온 선택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에서 공연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왜 물러서는지 이해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경계를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순종을 공개적인 정체성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배신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새벽 전의 집에서 타오르는 하나의 등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들은 여전히 어둡고 창문들은 밤의 마지막 색을 담고 있으며 밖에 아무도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일을 볼 수 없습니다. 등불은 모든 구석의 어둠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놓인 자리에 머물며 다음 움직임을 위한 충분한 빛을 줍니다. 그것을 이 계절의 이미지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완전한 답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이 잘못된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충분한 빛은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지시에 순종하기 전에 모든 미래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은 당신의 주의, 당신의 양심, 당신의 기도, 그리고 당신이 무시하도록 유혹받아온 작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시끄러운 약속들에 비해 인상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빛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밝은 표지보다 더 유용합니다. 경고는 등불이 덮일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은 지도가 약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할 수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주변의 가시적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방향을 형성하실 수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이 어둡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도 형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등불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측정되고 심지가 다듬어지고 유리가 닦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숨겨져 있고 반복적이며 밖에서 보면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으면 빛은 연기가 나고 약해지고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은 함정을 인식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당신은 불편할 때 당신의 말을 지킵니다. 당신은 거짓이 유용해지기 전에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실망 후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충동의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활동이 숨겨왔던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 침묵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들 중 어느 것도 특정 날짜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결정이 도착했을 때 더 큰 명확함으로 걷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숨겨진 일이 중요한 이유는 공개적인 압박이, 사적인 습관이 훈련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멈추는 것을 실천했다면 긴급함이 올 때 멈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직함을 실천했다면 은폐 위에 세워진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행 없이 사랑을 받는 것을 실천했다면 자기 소멸을 요구하는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등불은 관객을 위해 빛남으로써 신실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됨으로써 신실해집니다. 집에는 등불이 들어갈 수 없었던 방들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들은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기억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닫혀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들은 빛이 무엇을 드러낼지 두려워서 방치되었습니다. 함정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강력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왜 그것을 계속 원하는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의 주목이 순간적으로 옛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습관이 당신을 고갈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떤 감정을 피하고 있는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빛은 당신을 모욕하기 위해 그 방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모든 상처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숨겨진 동기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은 포기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이름 붙여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긴급함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인정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관계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은 함정의 메커니즘을 드러냅니다. 단순히 무엇이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어떤 갈망이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그런 다음 등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 전체가 밝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다음 몇 걸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복도가 보이고 문지방이 명확합니다. 옛 방은 뒤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방향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평범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손잡이에서 손을 뗍니다. 당신은 침묵을 절박한 메시지로 채우지 않고 침묵으로 남게 합니다. 빛은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단순히 거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재조정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자기 배신을 요구하지 않는 삶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질문들을 안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질문들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익숙함의 끌림을 느낄 수 있지만 익숙함은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이름 붙일 권한이 없습니다. 등불은 함정을 떠나는 것이 조용하고 점진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모든 신실한 단계를 검증하기 위해 하나의 극적인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당신이 한때 선택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선택한 후 더 깊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당신을 인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미지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어있고 정직하게 그리고 숨겨진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고는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 빛을 가져가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은 초대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압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당신의 임무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에 말한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있다고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구절이 마법 공식이나 상황이 즉시 변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인식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중요한 일은 인식 이후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입구를 조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진실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분열되게 만드는지 주목합니다. 당신은 함정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등불은 시끄럽지 않지만 신실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돌아올 때 그 교훈을 실제 대화, 제안, 습관 또는 관계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평안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도록 당신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등불은 당신과 함께 일상적인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부엌과 직장과 차와 침실과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들로 들어갑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